제 첫 번째로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건 숫자를 입력받아서 합을 계산하고 사용자로부터 어떤 두 개의 숫자가 입력이 받아져요. 입력이 받아지면 그 숫자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건 아마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한 1분 정도 시간을 좀 드려볼까요?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면 input이라는 명령, 함수가 필요하죠. 요걸 이용해서 두 가지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끔 첫 번째 A라는 값 입력받을 수 있도록 먼저 여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값 한번 받아 오려면 우리 그냥 변수는 A, B 두 가지로 그냥 받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먼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안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입력받는 값이 필요하고요. 더하려고도 합니다. 더하려면 또 어떤 식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 한꺼번에 받으려면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는 건 문자열로 받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캐스팅이라고 하는 타입 변환이 필요해서 INT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B도 하나 여러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B도 하나 한번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의 형식을 조금, 예, 여기서 바로 보면서 가려고 이런 문제를 좀 구성을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네, 다 푸신 분 계실까요? 다 푸셨으면 B도 이 부분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대로 받아오시면 되죠. 여기 B, 예, 여기 받아옵니다. 그럼 받아오신 상태에서 어, 두 숫자의 합을 출력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바로 출력하면 되죠. 우리 프린트하고 두 숫자의 합은 그대로 이렇게 더해도 우리가 합 그냥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해 보시면 바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이죠. 이런 경우. 네. 그럼 뭐 10과 20을 내가 넣겠다. 그럼 바로 30이라는 합이 구해졌죠. 그리고 이런 값 우리가 출력할 때 보면 여기 A라고 입력받는 값의 첫 번째 값, 그리고 요 안에 가로 안에 두 번째 값, 지시어가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좀 작업하시기 좀 편하시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입력을 받는 시점에 어느 위치에 입력을 받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25랑 내가 30을 하겠다. 그럼 바로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되게끔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출력에 해당하는 여기 보여주는 것도 따옴표로 연결하면 타입이 다르더라도 바로 값을 출력하는데 출력문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뭐 두수의 합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보시면 두 개 입력받으면 이렇게 두수의 합은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보였죠. 보였는데 요 문장을 조금 다르게 내가 표현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다르게 보기 위해서 요 안쪽에 따옴표 안에 실제 그 포매팅 되는 저 변수의 타입을 적어주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 방식은 퍼센트 지정하고 뒤에 정수형일 때 D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 따옴표 바깥에서 퍼센트 지정하신 후에 여기 뒤에 해당하는 요 값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변수값이 아닌 경우에는 뒤에 적어줄 때 가로 안에다 적어주셔야지만 정확하게 값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56, 뭐 76, 뭐 이렇다. 그러면 두 수의 합은하고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값이
예, 같은 방식으로 보이는데 약간 이 간격만 좀 달라지죠. 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수인 경우에는 이 타입이 F로 바뀌고, 소수 이하가 있다면 점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내가 표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타입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출력할 때 또 많이 쓰는 형식이 이렇게 바깥에다가 적지 않고 저 문장 안으로 적어줄 때 F 스트링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잡아줬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여기 실제 위치에다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변수의 값을 바로 여기다 이렇게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 네, 이런 방식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와 동일하게 값 두 가지가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요 두 가지 타입을 섞어 쓰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입은 여기 출력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입력해서 요거 코드 드려볼게요. 예, 입력해서 처리해 보시고 요거 실행되신 분들은 저 댓글창에 여기 채팅창에 1이라고 표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표시해주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이라고 표시해주시면 제가 넘어갈게요. 네, 네, 예. 글씨 좀 진하게 안 되나요? 어떤 글씨를 진하게 해드릴까요? 지금 문제나, 요거요, 여기요? 네, 네, 글자 문제나 다 좀 진하거나, 이게 안 보이세요? 여기 문제 안 보이세요? 요 부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아니요, 뭐, 아니, 됐어요. 눈에 잘 안 띄시는 거죠? 네, 원래 코랩이 좀 색깔이 좀 선명하지가. 음, 글쎄요. 조기를 진하게 쓰는 방식을 어떻게 쓸까요? 잠깐 좀 찾아볼게요. 방법이 있긴 할 텐데, 제가 이 코드들 보통 여기 텍스트 적을 때 여기 표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드리면 될까요? 그, 했을 때, 실행했을 때 그 답은, 음, 요 답이요? 네, 네, 좀 아, 진하게나 크게. 요렇게요? 코드창은 진하게가 나오나? 잠깐만요. 코드창은 좀 볼게요. 글꼴. 여기서 세팅할 때 사용될 텐데, 음, 글꼴 글꼴 합참 뭘까요?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네요. 요런 기능일 텐데, 이야기서 글꼴을 좀 바꿔볼까요?
그냥 할까요? 글씨꼴을 조금 키울까요? 하나 정도 키워볼까요? 이렇게. 네. 네. 예, 요 정도면 보이실까요? 네. 예,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선생님, 네, 예. 그 꽃게 있잖아요. 저거 진짜 귀엽는데, 우리도 저거 할 수 있습니까? 아, 꽃게요? 너무 귀엽네요. 아, 돌아다니는 게. 잠깐만요. 저 위에 돌아가는 게, 여기 옵션 지정하는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좀 네, 찾아볼게요. 예, 네, 귀여워요. 예.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는 문제. 예. 요거 우리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래밍 작성. 예. 요거는 여러분들 입력받아라 하면 아까와 동일한 문제죠. 그쵸? 그 부분은. 입력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이- 하나를 입력받기 위해서 코드를 하나, 변수를 하나를 우리가 C라고 하나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받는데요. 정수. 정수를 입력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풋이 입력 함수죠. 함수인데 여기 정수로 받는다 그러면 int, 예, 인티저로 이렇게 캐스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형 변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풋 그대로 쓰면 문자열인데 int로 감싸졌기 때문에 그 정수형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형태적으로. 그럼 입력 받았어요. 그 입력을 받아서 그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출력하려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출력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조건이 걸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조건문이 지금 필요하겠죠. 우리 조건문 사용했던 거 if 조건 지정하고 C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짝홀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려면 어, 보통 우리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면 홀수고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인 거죠. 나머지 값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연산자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나누기 연산자 중에 어, 나눌 때 사용하는 나머지 값,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입니다. 이게 나머지 연산.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누었을 때, 2로 나눴을 때 0이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0이냐 물어보면 0이면 이건 무슨 글자예요? 홀수인 거죠. 그럼 여기 0이면 짝수인 거죠. 그럼 프린트 짝수.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러면 프린트 홀수. 예,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실행해 보면 값이 만약에 11이 들어오면 이런 건 홀수라는 거고, 그쵸? 10이 들어오면 이런 건 짝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코드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작성해서 되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작성할 시간 좀 드릴게요. 이것도 코드 좀 채팅창에 드려볼게요. 네, 코드 드린 거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되시면
채팅창에 1이라고 표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작성한 거 좀 보여주세요. 아, 잠깐만요. 요렇게요. 네. 혹시 되셨나요? 되셨으면 채팅창에 1이라고 표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가져왔어? 응. 너 아이패드 뭐해? 아, 아빠 거? 줘. 노트북. 아, 노트북 어떻게 할래? 네가 가져갈래? 아니면 아빠가 가져갈까? 응. 네, 소리를 조금, 네, 음소거를 좀 할게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번. 네, 3번 문제는 고구단 출력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가 숫자 2에서 9까지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 해당 숫자의 구구단을 작성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입력받는 방식은 지금 동일하죠. 네. 그러면 입력 하나 받게끔 내가 인풋에 무언가가 필요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 부분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보면, 사용자가 한 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넘버라고 하나를 입력 받아볼게요. 넘버를 받는데 이것도 입력받는 건데 정수값이죠. 그럼 위에서 받는 값이랑 동일한 방식이죠. int 해주는데 input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럼 받아지셨으면 저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는 2단에서부터 9단까지만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크기 비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크기 비교가 들어갈 때 사용하는 게 비교 연산자. 우리 이런 것들이 비교 연산자죠. 이렇게 크냐 또는 작으냐, 크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냐,
아니면 같으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비교 연산자였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비교하려면 우리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if인데 저 값이 넘버가 2에서 9 사이냐?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냐? 면서 또는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저 범위 안의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도 참이고 뒤에도 참인 조건은 and입니다. 그리고 넘버가 작거나 같으냐 9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처리를 할 때, 저 처리하는 방식이 2단을 내가 입력받았다면 2, 1은 1, 2, 1은 4, 2, 3은 6 해서 9까지 내가 또 반복적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반복가 필요합니다. 반복문. 포는 반복되는 인덱스 필요해서 i라고 해도 되고 저 값은 사용자가 정의해야 하는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i라고 표현 안 해도 되고 j라고도 넣어도 되고 다른 값 넣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포와 그 다음 나오는 이건 문법이에요. 포인 사이에 반복되는 횟수. 반복되는 횟수는 우리가 1에서부터 지금 9까지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시작하는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고 시작하는 값이 필요하고 끝나는 값도 이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레인지로 범위를 지정하는데 보통 여기서 9번 돈다고 이렇게 하면 0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는 값 넣어주고 끝나는 값은 해당되는 9보다 하나 더 큰 10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보통은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어서 1씩 증가한다라는 게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출력되는 문장만 넣어주시면 돼요. 출력하는 건 프린트. 내가 알고 있는 값 우선 넘버에 2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 곱하기 i라고 하는 값에는 지금 실제 그 값의 형태인 해당되는 내용의 그 실제 값이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2단을 이렇게 입력하면 2, 4, 6, 8, 10 해서 18까지 나와요. 여기 나왔는데 우리 그 보통 표시할 때는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 앞부분에 해당하는 요거는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만들려면 여기 앞쪽에 해당되는 모양대로 나올 수 있게끔 값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첫 번째 값이 뭐였냐면 넘버 여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i 하고 i는 해서 실제 곱해지는 값 이런 식으로 나오면 2단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2 곱하기 9는 18까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쵸? 보여주시는데 이런 문장 조금 파이썬은 어차피 코딩 양을 조금 줄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코딩 양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몇 단을 내가 입력받았는지 표시가 이렇게 입력만 받으면 약간 우리 프로그램 불친절해 보이니까 지시어 여기다 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몇 단을 계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니면 뭐 계산하고자 하는 단수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지시한 그 입력받는 위치 내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도 저 범위와 저 범위 사이에는 우리 넘버가 같은데 이 크기만 지금 비교하는 게 앞뒤에 같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적어줄 때 약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를 복사해서 얘는 조금 막아놓을게요. 이거 좀 수정해 볼게요. 수정하시려면 뒤에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앞에 범위가
실제 넘버는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 크기 비교하는 게 여기서 내가 이보다 예, 크거나 같은 경우들이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넘버가 2에서 9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의 비교분을 좀 짧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더라도 출력해 보면 이번 3단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네. 같은 그 문장을 조금 더 짧게 코딩 양을 줄인 겁니다.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도 바꿀 수 있잖아요. 요거 우리 그 포매팅 코드 이용해서 조금 바꿔주겠다 그러면 네, 이것도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 문장 안에는 실제 출력되는 모양만 들어가야 될 경우 따옴표 시작해서 따옴표 끝나는 위치까지는 따옴표가 중간에 있으면 안 되고요. 예, 있는 경우는 인용하는 어떤 글씨 같은 거 넣어줄 때 적어주는 거고 이런 그 변수는 바깥으로 빠져야 되고 여기상에는 %D처럼 실제 오고자 하는 포맷의 모양, 그 타입 지정하시는데 넘버가 맨 처음 여기 와야 되고 두 번째가 i가 오게끔 이렇게 연동되는 형식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i 위치 오는 이 부분 있죠. 여기도 이 코드, 내가 입력받고자 하는 그 코드, 포매팅 코드가 와야 되고요. 는 다음에도 내가 값을 찍어줄 거잖아요. 실제 값, 그 위치 이렇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따옴표 바깥에선 퍼센트 오고 마지막에 변수들끼리는 가로가 이렇게 쳐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이게 5단이다 그러면 5단 이렇게 출력하는 방식. 네, 여러분들 이거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장을 좀 나눠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걸 밑에 문장에다 하나 더 넣을게요. 여기다 넣되 최초에 넣은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넣어볼 거 네, 요렇게 그냥 실행해서 한번 입력 먼저 해보시겠어요? 네, 요렇게 한번 먼저 입력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바꿔서 요거 하고 나시면 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글씨가 커서 그런데 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요거 먼저 한번 입력 직접 해서 여러분들이 구구단 한번 먼저 풀어보시겠어요? 네, 요거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화면 좀 내릴까요? 여기 코딩 다 되셨나요? 코드 드릴게요. 요거 코드 채팅창에 좀 드려볼게요. 요거 필요하신 거.